That's my question actually.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you focus on trade and economic? 일본인들의 기괴한 영어 발음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우리들이 발음하는 맥도날드를 일본인들은 마그도나르도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는 더라고 발음하는 THE를 일본인들은 자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Y 재패니즈를 치기만 하더라도 자동 완성을 통해 왜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하는가라는 문장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영어를 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일본은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은 뒤떨어진 영어 교육 체계로 읽기와 듣기 중심의 수동적인 영어 공교육이 오랜 세월 동안 유효한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현 국제정세 흐름과는 굉장히 뒤떨어지는 어학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망한 이후 일본 경제가 거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즈음 6.25 전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 특수를 달달하게 누리게 되어 전후 처참했던 일본 경제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크나큰 기틀이 되었습니다. 단지 역대급 꿀이라는 6.25 전쟁 특수를 혜택 본 것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전쟁이 패망한 이후에도 우리 일본인들의 자주적인 위대한 힘만이 세계 인류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져 외국어 교육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소홀히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섬나라 특유의 고립된 문화, 일본인들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성향 때문에 일본선 밖의 언어, 문화,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일본 자기들만의 문화, 언어만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현재 지금 이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자국민 일본인들의 처참한 영어 실력에 대한 한탄에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토플 IBT 국제점수 추이를 본다면 전 세계 평균은 2020년 기준 87점이다. 이는 2006년 79점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가 좋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의 영어 실력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으며 2020년 토플 IBT 국가별 평균 점수에서는 대만이 85, 한국이 86으로 거의 세계 평균 수준까지 향상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의 토플 IBT 평균 점수는 여전히 73점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대만보다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 해가 갈수록 일본의 토플 IBT 점수는 오르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갈수록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은 일부 나라도 영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세계 표준에서 일본인이 목표로 하는 수치는 세계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한국은 미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열띤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영어 공교육에 대한 칭찬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1997년부터 영어 교육 개혁에 착수하면서 학습 목표를 높게 잡았다.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학습 시간도 늘어나며 학습 내용도 고도화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났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영어 실력은 일본만큼 서투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홍콩에 필적할 만큼 영어가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일본의 영어 교과서보다 3배 이상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며 영문도 현지에 쓰여진 책으로 발췌가 중심이 된 매우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영어 공교육의 목표 설정을 높게 잡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도 일본도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한국의 수준까지 못할 리 없다. 라며 이는 평소 영어 능력과 관련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극렬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본인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일본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매우 건전한 기사를 올려주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일본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려면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낙제하는 일본 학생들이 속출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현지인 영어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인만 채용하고 있는 결과다. 국제화되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전적인 책임이다. 라는 객관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읽고 쓰기이다. 나도 영어를 좋아하지만 말하기,
듣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영어 공부는 시간 낭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느끼는 바이다. 일본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은 보통 일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어만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마자를 쓰는 서방의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자적인 문자인 한글을 쓰는 나라이기에 영어와 한국어는 매우 상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영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조 기교육 열풍으로 많은 영유아들이 한국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어부터 말하기를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 영어 교육개혁을 통해 영어 수준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공교육 부문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부모님들의 자녀의 영어 교육의 열망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이나 하는 영어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어학연수, 조기 유학을 보내는 등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어머니들의 교육열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전쟁 특수로 꿀 빨고 있는 동안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절대로 재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 후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모든 것이 무였습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 우리 국민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 대한민국 미래의 잠재력을 빛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식 교육에 대한 열렬한 투자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원도 기술도 부족한 나라였기에 국제 무대에서 해외 영업 및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역의 공용어인 영어를 피터지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고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과 그리고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극성 맞긴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교육열이 영어에서 이제는 코딩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교육열이라는 무기로 세계화의 추세에 거스르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교육강 대국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무대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영어를 통하여 원활히 의사소통하는 명확한 발음을 알아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